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황보혜경 앵커 혹시 요즘 예능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네, 예능 즐겨보죠. 네. 얼마 전에 이 공중파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 재미있는 초능력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개그맨 박수홍 씨의 어머니인 지인숙 여사가 어딜 가도 동서남북을 알아볼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네. 네, 지 여사는 차를 타고 갈 때도 혹은 실내에 있을 때도 동서남북을 알 수 있다면서 이것을 자신이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뛰어난 방향 감각이죠. 네. 주변에서는 돗자리 깔라는 말을 듣는다면서 꿈도 잘 꾼다고 했는데요. 네. 이 놀라운 방향 감각을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육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감각을 지칭하는 이 과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감각, 즉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인데요. 예. 지구는 형성 초기부터 하나의 자석처럼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략 북쪽이 S극 그리고 남쪽이 N극입니다. 예.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은 항상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네. S극에 끌리기 때문인데요. 나침반에 이런 자석 외에도 이런 NS극을 감지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예. 철새나 아니면 바다거북, 연어들이 계절에 따라서 이동할 때 이 자기 감각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는다고 하고요. 꿀벌이나 파리 또는 개미가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도 자기 감각을 활용합니다. 네. 또 바퀴벌레나 도마뱀 그리고 일부 세균들이 자기장을 느껴서 이 신체를 특정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식물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애기장 때나 일부 콩과 식물의 발화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한 50여 종의 생명체가 이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동물들은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동물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도 자기 감각을 갖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람도 자기 감각이 있다는 것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네. 인간의 자기 감각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더 흥미로운 건데요. 네. 먼저 50년 전에 1980년대 맨체스터 대학에서 인간 자기 감각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안대를 한 대학생들이 50km 떨어진 그 버스 여행을 한 다음에 이 학교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했는데요. 네. 연구진은 이 실험의 결과로 인간의 자기 감각 능력을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실험을 수행했을 때는 인간의 자기 감각 입증이 실패했는데요. 같은 실험을 재현되지 않아서 이게 실패한 실험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24일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인간에게도 자기 감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네. 50년 전 실험에서는 이 자기 감각 입증이 실패했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에서는 그럼 성공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연구진의 그 실험을 살펴보면요. 먼저 연구팀은 20살에서 20세에서 33세 사이에 이 남녀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총 이렇게 40명을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고 북쪽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네. 같은 사람 40명을 다음에는 18시간 금식을 하도록 한 후에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예.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이 자기가 생각하는 북쪽을 찾는 실험을 각각 20회씩 실시했습니다. 회전 의자에 앉아서 돌다가 북쪽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멈추도록 한 건데요. 이때 두 눈을 감고 또 귀마개를 착용해서 다른 오감으로는 방향을 알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금식을 하는 설정을 이 연구진이 넣은 거는요. 어두운 곳에서 청각이 민감해지는 것처럼 금식하면은 감각에 민감해질 것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40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그룹에서는요. 남녀 모두 북쪽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금식한 경우에는 좀 달랐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금식한 경우 초콜릿 과자를 먹고서 그 이후에 방향을 잘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금식 후에 초콜릿 과자를 먹으면 혈당이 상승하거든요. 이때 자기 감각이 극대화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금식한 여자들은 초콜릿 과자를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똑같이 북쪽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좀 방향치이긴 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정확한 이유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연구진은 두 가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남자와 여자의 혈당의 변화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자 피실험자는 금식 후에 이 실험이 시작되면은 혈당이 떨어졌다가 초코 과자를 먹으면 혈당이 바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예. 이때 방향을 잘 찾았던 거고요. 여성의 경우는 실험을 시작하자마자 혈당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금식 중인데도요. 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고
있었다고 연구진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이제 연구진의 추정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역할 분담을 좀 했거든요. 남자들은 그 수렵 생활 많이 하고 뭐 먹이 찾는다든지 이런 걸 많이 했고, 이제 여자들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남자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활동이 적었으니까 그 남자가 아마도 그 방향을 찾는 감각이 좀 더 발달해 있지 않겠나. 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네. 실험 참가자들이 안대를 썼을 때 빛을 이제 못 보게 되거나 아니면 파란색 빛이 제거되는 특수 안경을 썼을 때 또 자기장의 북쪽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눈이 자기 감각과 관련된 그런 기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연구진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눈에 있는 크립토크롬 단백질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기감각 수용체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 단백질은 이 눈의 망막에 발현되는 단백질로서 이 파란색 빛을 흡수해서 나침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말 인간에게도 육감이 있을지 후속 연구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는 암에 대한 연구를 준비했는데요. 네. 암은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한 질병이죠. 네. 하지만 매번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암이 이 검진과 검진 사이에 발생해서 진행돼 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암이 발생하기 이전에 암 유전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지난 2013년에 미국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양쪽 유방을 절제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죠. 네. 졸리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유방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브라카1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돌연변이를 발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졸리가 양쪽 유방을 절제한 겁니다. 졸리는 이 수술 후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7%에서 무려 5%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 사실 그 뉴스를 보고 좀 놀라긴 했었는데 그 확률 얘기를 들으니까 잘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럼 유전자 검사를 다들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 꽤 나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대중화돼 있지는 않은데요. 예. 유전자 요인이 강할 경우, 즉 졸리의 경우처럼 이런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렇게 암이 다 발생했을 경우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병원에서도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유전자를 검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쉽고 정확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한데요. 예. 국내 연구진이 최근에 암 유전자를 2분 만에 조기 진단하는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2분 만에 암 유전자를 검사한다고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네, 바로 연구진은 금입자를 활용했는데요. 예. 연구진은 매우 작은 금입자에 암 유전자와 상보적인, 즉 암 유전자의 자석처럼 딱 붙는 유전자 조각을 결합해서 암 진단 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환자의 유전자 샘플에 뿌렸더니 이 정상적인 유전자의 경우 딱 달라붙었고요. 예. 그런데 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즉 암 발생 확률이 높은 환자의 경우 그 유전자에 뮤트 S라는 단백질이 붙어 있거든요. 네. 이 단백질은 돌연변이를 사실 고치려고 달라붙은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 때문에 개발한 금입자가 잘 달라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네, 금입자는 빛을 반사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이 빛을 쏘아준 다음에 유전자의 이 금입자가 얼마나 달라붙었는지 또 떨어진 곳은 어디인지 살펴봤더니 이번 유방암 실험에서는 거의 정확히 돌연변이를 잡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립자가 붙었나 안 붙었나만 보면 되니까 기존 유전자 검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검사를 해낼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요. 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 돌연변이의 유무만 발견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돌연변이의 종류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종류까지요. 네,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진단법으로 실험한 암인 유방암이었거든요. 예. 앞서 안젤리나 졸리도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이 브라카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유방암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8가지라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돌연변이의 종류가 달라지면 아까 말씀드린 뮤트 S라는 단백질의 결합 속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 이런 원리로 연구진이 금입자의 결합 속도를 측정했더니 유방암의 종류 8가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종류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기존 유전자 검사는 비용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유전자 검사 또한 금립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검사에서 쓰이는 금입자는 나노 입자거든요. 네. 나노 금입자는 수백만 개도 거의 1,000원대 수준이라고 하고요.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가격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빠르고 또 간편하고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하니까 빨리 상용화가 돼서 암 유전자 진단의 좀 대중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